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음식점에 갔는데 계산대에 반갑기도 하고 되게 낯설기도 한 게 있었어요. 팁박스였거든요. 저 미국 사람인데요, 팁박스를 보게 되면서 뭐지 했던 순간이 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면서 반갑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점점 팁을 주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2023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카카오 택시에서 탑승을 하고 내릴 때 팁을 주겠냐는 게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이슈가 생겨가지고 한 뭐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거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팁박스가 있는데 뭐 일부 카페에서도 있고 가끔씩 기계에서 뜨기도 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팁 문화? 이런 건 왜일까요? 그리고 사실 저는 원래 팁 주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팁 뭐 관련된 거 보면 갑자기 저항감이 생기지? 이 저항감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돈 주기 싫다.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에서 점점 생기는 이 팁 논쟁 진짜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질이 뭘까요? 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뭐 문화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미국에 워낙 팁 문화가 많은데 뭐 점심 때 15%니 뭐 20%니 뭐 누가 초대했을 때 사줄 때 이게 막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은 친가 쪽은 원래 유럽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어릴 때 계속 팁을 안 줄라 그랬어요. 줘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도 안 줄라 그래가지고 한 번 또 어디서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팁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흔하게들 보는 시선 중에 팁은 소비자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팁 문화는 원래 그런 걸까요? 팁 문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어떤 그런 배경들 보면 자유에서 나온 걸까요?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그게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은 한두 군데에서 팁을 막 달라고 하고 있는 거 말고 좀 상당히 여기저기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팁이 뭔가 자유롭게 그냥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암묵적으로 어떤 불문율처럼 이렇게 그냥 줘야 될 것 같은 의무의 압박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선택지라고 하기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선이 뭐가 있냐면 뭐 한국에서 뭐 사람들이 여기서 뭐 팁을 달라고 했을 때 주기 싫은 이유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정이 없어졌다 약간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들 각자 도생을 하면서 왜 돈 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약간 정의 문제 뭐 돈에 집착하는 문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오히려 원래 한국에서는 약간 투명성의 공정성? 약간 이런 거랑 좀 더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라면은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 사고 싶은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그 인형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부탁했어요.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미국은 이제 금액을 쓸 때 막 4불.99 아니면 4불.75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달라고 해가지고 아빠한테 정확하게 몇 불.몇 센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계산하러 갔더니 더 높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동전이 모자라요. 못 사는 건데 세금이 있으니까 내야 된다 이러는 건데 그러면 다시 아빠한테 가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돈이 모자라다고 세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네 하고 못 샀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보고 뭔가 약간 세금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겠다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격표에 내는 가격이 써 있지는 않아요. 공급가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비용들이 생길 수 있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 소비자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되게 약간 정당한 어떤 공정한 거래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뭘 사면 실제로 B2B 거래를 할 때는 공급가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도 시장 안에서 뭘 팔 때 사고 팔 때는 가격
표에 부가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워낙 되어 있고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게 내는 금액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느 쪽이 맞는 거고 뭐가 맞는 해석인지를 알려면 사실 팀 문화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은 원래 사실 팀 문화가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된 국가예요. 다른 나라들도 가끔씩 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만큼은 아니에요. 저도 많이 여행을 하고 다녔는데 미국만큼 이 팁 제도가 말 그대로 제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못 본 것 같아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팁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19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부터도 사실 이제 있었을 텐데 19세기에 남북 전쟁을 하게 되면서 결국 남부에서 노예제가 무너졌어요. 노예제가 무너지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던 노동력이 갑자기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여기서 임금을 어떻게 줄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노예였던 사람들한테 정식적으로 임금을 주기보다는 꼼수 같은 거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기업에서 내지는 않고 소비자가 내면 되겠네 해서 팁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진화를 했던 거예요. 돈을 주지는 않고 그래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소비자들, 손님들이 그거를 지불을 하게끔 만드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팁을 받는 게 강제 노동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 해석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임금을 주지 않으니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가 돈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혹은 매우 싸게 주기 때문에 별도로 노동자가 소비자한테 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되게 안 좋은 배경이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이 시스템이 자리 잡히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 달라요. 주마다 자기만의 최저임금이 있어요. 그걸 책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연방에서도 책정을 합니다. 연방정부에서 책정을 할 때는 주마다 너무나 그런 생활비용이라든지 그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요. 주마다의 이제 그런 GDP 같은 거, 1인당 GDP 같은 거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미시시피에서 잘 살아야 벌어야 되는 돈의 수준이랑 뉴욕시에서 그렇게 벌어야 되는 거랑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전국에 대한 최저임금을 연방정부 안에서 높게 책정을 해버리면은 경제적인 부담이 덜한 지역들은 갑자기 엄청난 임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고 일자리가 안 생길 거다 이런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좀 최대한 낮게 이렇게 책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최저임금은 지금 7불 조금은 넘어요. 그래서 연방에서 하는 거고 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서 10,000원, 15,000원, 20,000원에 하는 데들이 있어요. 뭐 시나 주에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최저임금을 말하는 거고요. 팁을 받게 되면은 최저임금을 그 수준으로 안 줘도 되고 미국 연방에서 지정하는 다른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tipped minimum wage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minimum wage고 tipped는 이제 고용주한테 임금만 받는 직장이 아니고 여기다가 덤으로 받는 돈도 있다. 그러면은 원래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거를 줄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 팁을 주기 시작하면 사업주로서 저는 그러면 월급을 덜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법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직종에서는 우리가 보통 미국의 식당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러면 뭐 점심 먹고 거기서 15%, 20% 정도의 팁을 줘야겠네 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팁을 안 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받아가냐면 2,900원이에요. 미국에서 연방정부에서 현재 tipped minimum wage 최저임금을 $2.13 2,900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주에서 별도의 tipped minimum wage를 따로 책정하지 않는 곳에 일을 하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저녁 서빙을 하다가 거기서 시당 2,900원을 버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팁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는 이유는 요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른 거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은 결국 팁은 임금을 안 주기 위한 차 선택으로 진화했고 그건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그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팁에 대한 어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되게 복잡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은요 전혀 그런 OS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운영체제고 다른 시스템이고 그런 식으로 팁을 주어야 하는 출발점이 아예 없었던 나라예요. 그쵸?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확실한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온전히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관리하는 수많은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확실하게 근로에 마땅한 보상이 뭔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그런 걸 이제 요구하는 차원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임금 쪽도 그렇고 돈을 내는 쪽도 그렇고 가격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들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눠서 표기를 해도 결국 나중에 갑자기 무슨 비용도 있어요 덧붙이고 그러면 공정거래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머그를 팔 거예요. 그런데 배송비 이런 거 다 안 알려드리고 그 구매를 해야 갑자기 배송비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는 형태를 하면 그거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정한 거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숨겨진 비용들을 다 차단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건데, 갑자기 뭔가 이게 가격에 포함인지 아닌지가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맞지가 않은 제도인 거예요. OS에 맞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살아오면서 팁 문화, 팁 이러면은 애초에 영어를 쓰고 있는데요. 추가 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팁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문화인데 그게 어떤 OS를 기반으로 돌려지면서 도입이 됐고 사람들이 좋아야 돼 라는 문화가 형성되는지조차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도입을 해버리면 조금은 에러가 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다른 운영체제에서 뭘 갖고 와서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할 때는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갑자기 한국에서 이제 팁 논쟁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주는 게 맞나 안 주는 게 맞나 여기서 논쟁을 할 게 아니에요. 이미 프레임이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팁을 한국에서 주려고 하면은 갑자기 이걸 바깥으로 이렇게 그냥 얹힐 게 아니라 계산대에 팁박스를 올려두고 주든지 말든지 소비자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한국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야 공정거래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거 사실 저랑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정한 거래가 되느냐 아니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팁이 갑자기 이제 팁박스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진짜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임금을 안 주려 그러나 약간 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온갖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갑자기 팁박스를 만나게 됐을 때 저항감이 조금 느끼고 이거 내는 게 맞나라는 이런 이상한 어색한 감정이 드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없었던 거고 보통 공정거래나 이런 뭔가 투명한 거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느끼기가 좀 마련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솔직히 또 미국에서 썩 이 시스템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점점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이슈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팁 문화의 원조인데 너무 피로감이 커서 그거 지쳐가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인플레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경제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팁을 계속 줘야 되면은 소비자들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팬데믹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팁을 요구하는 구석구석들이 너무나 많아져 있어요. 원래 서비스 직종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받고 그 뭐 2,900원 정도의 임금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팁을 못 받으면 안 되니 어디 키오스크에다가 추가를 하고 이런 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그건 뭐 우리가 실제로 상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게 이제 코로나 같은 전염병 때문이다. 그거는 봐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끝나는 대로 이걸 바꾸지 않고 무인으로 상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15%를 내라 이러면은 어이가 없는 거겠죠. 근데 그걸 지금 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키오스크에서 계속 만나고 있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살 때도 계속해서 팁을 달라고 하는 화면들이 뜨고 거의 이건 이제 의무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의무가 된다고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생겨서 지금 미국인들 중에서 한 59%가 팁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젠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팁을 주는 순간에 이 사람은 임금 요구를 못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진짜 너무 안타깝고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건데, 근데 내가 지금 팁을 주면 그거 나중에 달라고도 못하니까 안 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시스템에 대한 의심이 갑자기 확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미국 문화라고 해서 선진 문화라는 건 아니고요. 명확하게 적당한 임금을 주지를 않기 위해서 진화를 했고 제도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면 교사로 보고 있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주고 싶으면 그냥 주기 싫으면 그냥 주지 말든지 왜 달라고 해야 돼요? 뭐 아닌가? 고마움의 표시면은 그냥 거스름 돈 주지 마세요. 아니면 좀 더 얹혔어요. 이렇게 하고 가면 되지. 뭐 팁을 달라고 하는 거가 아니지 않나? 앞으로는 뭐 만약에 이제 팁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거론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줄까 말까에 대한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계속 진화를 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살던 세상이 아니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새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미국에 있는 문화가 있다고 여기서 따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제 팁박스를 보게 되면 돈을 넣으시나요? 저는 안 넣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으면 넣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도 달려볼까요? 바이바이.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